톡 같지 않은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라는 경제 상황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온라인 진출이 절실하지만 자영업체 3곳 가운데 한 곳은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광주 경제와 일자리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광주경제진흥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톡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골든타임 시사톡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톡 같지 않은 인터뷰.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톡 같지 않은 인터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지난해 7월 좀 이름이 길지만 읽어볼게요. 네. 원래 있었던 경제고용진흥원하고 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이 돼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외워보려고 했는데 외우지를 제가 못해가지고 네,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을 네, 하셨고 맞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예. 네, 1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습니까? 진짜 길죠. 저도 사실 이게 풀네임으로 부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는 네. 경제일자리재단 아니면 경일이 아니면 경자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는 왜 나오나요? 그냥? 그러니까 일자리의 자. 그러니까 이제 성비를 남자는 경일이, 여자는 경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매다. 경일이, 경자, 남매다. 그래서 경일이, 경자. 경일이는 경제 전문가고 경자는 일자리 전문가.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는 있는데 아무튼 좀 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이 저는 이제 사실 열매를 맺고 성과를 만들려고 했던 시간이었는데 막상 1년 동안 해보니까 열매를 맺기는 어렵구나. 짧은 시간이죠. 네, 1년이. 씨앗이 돼야겠구나. 네. 그리고 앞것이 되고 싶었는데 뒷것이 돼야겠구나. 앞것을 위한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석으로. 예, 그래서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게 이 네.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있는데 이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일종 가능성을 남기자. 그래서 씨앗이 되자. 더 많은 사과가 열릴 수 있는 씨앗으로 뿌리자. 뭐 이런 식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은. 네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 씨앗이 오래 남거든요. 그렇죠. 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근데 두 기관이 통합을 했습니다. 경자 그리고 또 하나가 경일이. 예. 경일이 그리고 두 통합했는데 취임 이후에 가장 힘을 쏟았던 뭐 일 분야 있다면 어떤 곳일까요? 일단 누구나 그러겠지만 이제 소통하는 거. 그래서 예. 내부 소통과 외부 소통. 그래서 내부 소통은 직접 소통하는 직총, 그리고 함께 전체가 모여서 얘기하는 직총, 네. 뭐 직통. 그래서 이제 직접 소통하는 것을 주로 했고요. 외부의 이 노사민정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소통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구동존이라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같은 것은 찾고 다른 것은 좀 놔두자. 그러니까 지나치게 빨리 뭘 그냥 함께 뭘 하려고 하지는 말자. 같은 것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것은 그냥 존재하게 놔두자. 뭐 이런 방식으로 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함께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가장 많이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했고요. 가장 많이 묻는 사람이 되자. 물음의 대표가 되자. 그래서 대표가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그거 아십니까? 대표가 묻기 시작하면 직원들은 무척 힘들거든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네. 일종의 용광로 같이 그냥 함께 섞이는 것보다는 네. 저는 샐러드 팥, 그러니까 샐러드 안에 과일의 어떤 맛이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섞여 있는 뭐 그런 어떤 통합을 지향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근데 직원들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정원은 한 60명 되는데요. 네. 지금 현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럼 일일이 다 직접 대화 나누시고. 예, 1대1 소통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 혁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여러 말이 나왔죠. 한 25년 된 조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주요한 내부 과제. 그래서 다 그래를 바꾸자. 다 그래 또 뭡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흔히들 그래. 그렇지 않아요. 대충 합시다. 그래, 다 그랬는데 왜 하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래를 바꾸자. 다 그래라는 말을 없애자. 대충이라는 말을 없애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부의 통합은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겠는데요? 1년 정도 아직도 갈 길이 시간이라 하면. 멀어요. 아직도 이게 이제 물리적 통합은 됐지만 네. 실제 화학적 통합. 그러니까 두 기관이 조직제 체계도 달았고 네. 월급 체계도 하나는 호봉제, 하나는 연봉제. 그래서 아직까지도 화학적 통합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먼 길이다. 기준점을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누군가가 누구를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다. 강한 게 약한 걸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1대1 통합이다. 그리고 그 1대1 통합 과정에서 누구도 손해보진 않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억울한 사람이 어려운데요? 없어야 된다. 그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그냥 네. 뭐 제가 끌고 가듯이 하는 통합이 아니고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만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서로 다 양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직장이니까 네. 그 직장인의 마인드는 서로 배려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속마음은 아니어도 네. 겉으로는. 또 생각보다는 직접 네. 들어보면 네.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 내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바깥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근데 네. 바깥에서는 목소리를 세게 내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그럼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서 지금 오히려 제가 더 큰 목소리를 내요. 밖으로는. 우리 죽겠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임금을 관리하는 네. 상생재단을 운영하는 데인데 네. 우리 직원들이 생활임금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게 제가 훨씬 밖으로는 더 큰 소리를 내죠. 네.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불만과 안에 있는 자기들의 욕구를 제가 억누를 이유가 없어요. 네. 이걸 듣고 저는 그걸 명분이 있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직원의 얘기를 제가 듣고 아니 봐라 우리가 상생재단이라는 통합된 조직이 있고 그 상생재단의 목표가 광주형 일자리를 정착시키는 거 아니냐. 그 광주형 일자리의 두 번째 항목이 적정임금이다. 그 적정임금이 생활임금을 주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걸 주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활임금 못 주고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원들은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네. 외부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청취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반응이 이렇게 나올 건데. 아니, 일단은 우리가 그걸 네.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니 생활임금 주십시오. 광주 생활임이 이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도 생활임금 못 받고 일을 하면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저는 그건 정말로 우리 기관이 반드시 제가 있을 때 꼭 해결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네. 이제 바깥에서 우리도 생활임금 달라 이런 분들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니까? 아니 그건 일단은 각 사업장에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 생활이라는 게 권고형이잖아요. 네. 법률적 최저임금과 달리 좀 법률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고 광주에서 생활하려면 이 정도의 기본 생활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광주시가 발표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것이 더 많이 그 사업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더 많이 권고하고 압박도 하고 혜택도 주고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데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네. 이쯤에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짧게 갈게요. 네. 플레이 말고 경제 일자리 재단. 네네.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저희는 크게 광주 경제 활성화 이제 네. 좀 이렇게 거창하게 보면 광주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네. 일자리 매칭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의 보급
광주형 일자리가 일종의 적정 임금, 그다음에 적정 시간 노동, 노사 책임 경영, 근데 원하청 관계의 원활한 관계 이 네 가지를 이제 권고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재단이란 말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이 광주형 일자리야말로 그러니까 단순히 GGM으로 상징되는 이 광주형 일자리를 벗어나서 네. 결국은 광주 안에서 이 정도의 일자리 건강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향하고 있고 그걸 지키고 있는 기업에게 예비 선도기업 이렇게 아너십을 줍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 광주형 일자리 예비 선도기업. 그래서 25개 기업들이 그동안에 그런 아너십을 가졌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또 해줍니다. 잘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인지?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일종의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메일유업 광주에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떤 현대 하이텍 뭐 이런 데가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적정한 시간을 일을 시키느냐 네. 근로자에게 근로자 시간 그리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느냐 네. 그리고 노사 관계가 원활하느냐 이렇게 소통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원하청 관계 네. 일종의 갑질하지 않느냐 네. 이런 걸 하지 않는 기업에게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브랜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주형 일자리로 믿고 취업해도 되고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복지 혜택도 받고 있고 노사 관계가 원활하다. 네. 모범적인 사업장이다라고 이제 규정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이제 볼 때도 우리도 따라갈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군요. 우리 회사도 광주형 일자리 돼야겠네. 저렇게 혜택도 받고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 우리도 광주형 일자리 돼야겠네라고 생각하면 광주의 노사 관계나 광주의 일자리가 건강해진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취임하실 때 네. 광주를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어서 네. 새로운 성장 모델을 추구하겠다. 네. 이렇게 또 밝히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이 2030년까지 대전환을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하반기 이제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네. 그래서 저희 기관은 광주의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로에 전환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경제가 빠르게 공급에서 관점에서 그렇고 유통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수요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디지털로 그냥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요일에 네. AI 관련 네. 코너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김준하 교수랑. 네, 맞아요. 네, 근데 네. 이미 디지털을 넘어가지고 AI로 가야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AI도 디지털 전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큰 범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DX와 AX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건 실제로 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마케팅,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케팅적 관점의 용어지 좀 복잡하잖아요. 저는 이걸 포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고 결국은 지금의 광주의 AI, 광주의 창업, 이런 실증 이런 것들이 한 묶음에 담을 수 있는 워딩이 필요하다. 그럼 전환을 지금 그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전 비전의 거죠? 워딩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수도가 지금 광주 민선 8기 시장이 지향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비전 슬로건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디지털 경제 대전환의 어떤 선두에 서서 이끌겠다. 그런데 예. 그 디지털 경제 대전환의 핵심 슬로건은 광주를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드는 거다. 좋습니다. 디지털의 표준으로 만드는 거다. 멋진데 이제 그 큰 틀 안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공공이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 이제 과거의 경제학 원론의 첫 번째 장에 나오면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게 과거 산업화 시대의 슬로건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슬로건은 산업화 시대에는 네. 공급을 하면 수요가 만드는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네. 그런데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지금 권력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공급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수요자, 소비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바이 아메리카를 예를 들면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산.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만 우리가 보조금 주겠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한 100조를 공장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의 시진핑도 애국 소비라 그래서 국산 사자.
중국산 사서 소비해라. 라고 지향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경제시대의 공공의 역할을 수요 혁신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결국은 우리 공공이 수요 혁신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 혁신자로서 하는 그 역할의 슬로건이 지산지소입니다. 지산지소. 예.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해주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디지털로 지능적으로 소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구적으로 소비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수요 혁신 이것을 이루어야 광주의 디지털 경제 수도로서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신 일 치고 너무 많은데요? 일단 이제 비전과 미션 체계를 잡았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과연 지산지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럼 이제 수요를 만들고 수요를 해야 되는데 상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소상공인은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상품화다. 우리가 해줘야 할 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상품화다. 상품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상품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디지털 커머스에서 입점시켜서 판매하게 만들고 그것을 전국에서 그러니까 일반 디지털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적으로 무역을 하자. 그래서 여기 광주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광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디지털 무역인 광주 이 바이광주 바이광주의 이 선봉장으로 만들다. 이 사람이 바이광주 개척당이다. 그래서 호남대니 광주대니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 유학생들을 저희가 인플루언서 교육을 시키고 디지털 교육을 시켜서 그 자국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은 베트남, 중국에서 오신 분은 중국, 그다음 필리핀에 오신 필리핀 그 자국의 플랫폼에서 소피파이나 뭐 라자다 또 동남아에서 먹히는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남아 그렇겠죠. 플랫폼에 광주의 제품을 올려서 이렇게 매출을 만들자, 디지털 무역을 하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지금 거죠. 뭐 K푸드 전 세계적으로 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K 우리는 광주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코리아보다도 그래서 뭐 그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보내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시기까지는 그동안의 이력을 좀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디지털 보좌관을 네, 하셨고 중소기업 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도 지내셨고 네.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나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노하우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창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이미 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유통센터에서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본부장을 하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 하는 소담 스퀘어, 그다음에 소공인들, 소상인도 소상공인도 소공인과 소상인으로 나눕니다. 소공인은 메이커스죠. 핸드메이드 뭔가 본인이 제품을 만드는 이런 소공인을 위한 공유가게 소담 상회라고 그래서 소공인들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디어스라는 핸드메이드 전문 플랫폼과 함께해서 인사동에 가면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는 소담 상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공유가게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었고 광주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광주의 소공인들을 위한 메이커스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들을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데 일단 광주를 오셔가지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광주 경제, 광주 일자리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국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오히려 이게 동조되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BSI라는 지수 그러니까 이 심리적 소비 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광주가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그냥 정상인데 지금 광주가 한 50대예요. 그렇게 낮아요? 낮고 지금 소비가 굉장히 차갑게 씻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 각 가정의 소비가 차갑게 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저는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광주 애향 소비라고 해도 좋고 지금이야말로 전면적인 소비 진작 운동을 해야 된다. 그 탈출구로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저기 생산한 건 그렇죠. 그래서 광주시가 하는 조달도 지역 상품과 연계성을 높이고 지금 광주시 조달이 한 45% 정도가
광주와 내부 광주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10% 정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한 60% 되거든요. 네. 그럼 강원도도 60% 하는데 광주시가 45% 하면 좀 낮은 거잖아요. 네. 그럼 10% 정도 여유가 있는 거고. 그럼 광주의 조달 전체 물량이 한 2조 7천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다 그러면 2,700억 정도의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한 상이나 경총, 그다음 병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MRO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상품과 연계성. 그래서 MRO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소비성 이런 휴지나 뭐 이런 거 이제 기업이나 네. 공공기관에서 소모적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볼펜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을 사는 걸 이제 MRO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광주 지역과 연관된 걸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자. 그래서 플러스 10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요? 플러스 광주 10. 지역과 연관된 조달, 광주 지역과 연관된 MRO를 각 그 경제 주체들이 10%만 높이자 올해. 아. 올해 좀 신경 써서 기업의 이 조달이나 기업에서 이제 이런 뭔가 조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병원이다. 그럼 병원 덴탈 마스크나 마스크를 광주 지역에 생산하는 마스크는 없을까? 찾아보시고 예를 들면 뭐 학교다.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소모품 사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광주 지역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래 갖고 그걸 10%는 올리자. 올해. 그래서 경총이나 상이나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플러스 10 운동을 하고 소비 진작 운동을 해서 조금은 이 꺼져가는 소비를 살려야 된다. 네, 일단은 불씨를 켜놓고. 그렇죠. 예.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는 또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하고 네네.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달빛 동맹을 또 맺으셨네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 강기정 시장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이 달빛 동맹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네. 단순히 큰 담론이 아니고 이게 선언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걸 하겠다. 그래서 대구의 소담스퀘어나 이런 데 디지털 전환의 성공 사례가 많고 네. 광주에도 소담스퀘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소담스퀘어의 성공 사례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 사례들을 서로 나누자. 그래서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되자.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럼 대구 것도 우리 사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각자 안에서 성공 스토리를 교환하자. 왜냐하면 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의 가장 빠른 길은 네. 소상공인의 성공 사례다. 성공한 소상공인. 제가 중소기업 유통센터 할 때 라이브 커머스를 스튜디오나 인플루언서 써서 하지 마라. 그럼 주눅 든다. 소상공인이 만만하게 봐야 된다. 저거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네. 자기 가게에서 스마트폰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카메라도 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소상공인이 저거 만만하네. 나도 할 수 있겠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히트시킨 분이 그립의 고기아빠예요. 고기아빠. 그 고기아빠라는 분이 말씀도 진짜 못하시고 그런데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팔아요. 고기를. 근데 그분 딱 한 번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만 제가 강의를 시켰어요. 네. 네. 그래야 소상공인이 마음을 안심을 놓잖아요. 말 잘하고 저렇게 공간이 없어도 라이브 커머스는 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라이브 커머스가 모바일 홈쇼핑처럼 돼버린 게 홈쇼핑들이 막 망쳐놓은 거죠. 아니 모바일 홈쇼핑이 아닙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네. 라이브 커머스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절대 카메라 쓰지 말고 간단해요. 모바일로만 해라. 그리고 가급적 현장 가게 가서 해라.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만만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도 오라가라 하지 마라. 그 바쁜 사람들 오라가라 해서 누구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뭐 강사를 얼마 줘서 우리가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와갖고 실망하게 만들지 말고 근데 대표님. 오히려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게 아니고 큐레이션 해라. 이미 성공된 유튜브나 이미 배달의 민족 성공한 동영상이나 네이버에서 성공한 동영상이야. 이것들 좀 묶어놔라. 뭘 볼지 모르니까. 하도 많아갖고 이제 뭘 볼지를 몰라요. 제가 또 대표님을 모시고 네. GGM, 그러니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 다시 말하면 지역 상생형 일자리, 네,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네. 이게 간단치만은 않아서 또 쉽지 않죠. 노사 간의 불화도 좀 있고 네, 네.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네. 그리고 재단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네.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싶었는데 일부 시간이 훌쩍 넘어가버렸어요. 제가 좀 TMI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 네. 즐겁게 듣고는 있는데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추격의 국가에서 추월의 국가로 가고 있다. 이미 그렇죠. 이미. 네. 그래서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이런 새로운 진화된 디지털 시대에 누구나 기회가 있다. 그래서 광주가 표준이 되고 광주가 기준이 되는 그런 추격의 도시가 아니라 추월의 도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충분히 광주가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할 수 있다. 예, 이건 뭐 강기정 시장도 몇 차례에 걸쳐서 표준 도시가 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2030년 대전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은 저희 경제일자재단이 꼼꼼하고 깐깐하게 준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뭐 다 파악하셨고 앞으로 나갈 비전까지 다 제시하셨고 문제점 뭔지도 다 아셨고 1년 후에 다시 모시면 아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튼 자주 좀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게요. 예, 이제 1년 동안 제가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비전과 미션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시민들에게 제가 소상하게 좀 설명드리고 제가 왜 이런 꿈을 갖게 됐고 제가 왜 이런 비전과 미션하에 움직이는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거 그때 한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라고까지 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채찍질까지 같이.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